그런데 그 상담사 개인에게 뭐 비하 발언을 한다거나 뭐 이런 욕설 아직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 저희 상담사는 굉장히 좌절감도 느끼고, 그렇죠. 예, 우울감도 느끼고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의 신승수입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뭐 가까운 곳에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1355번 요 번호에서 국민연금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얻지 않으실까 싶어요. 콜센터에 문의하는 내용들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주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오나요? 뭐 분할연금, 뭐 장애연금, 뭐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그리고 기초연금 관련해서도 문의를 많이 주세요. 그리고 장애 심사 관련해서도 또 문의가 많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의 사항들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거 한 5가지 정도를 우리 장경민 주인님께서 설명 좀 해주실 것 같네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많이 문의가 오는 내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제 반납, 추납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추납 관련해서 구비서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비서류요? 네, 반납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 외에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지만 추납 신청하실 때는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예,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 혼인관계 증명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서류가 왜 필요하냐면 이제 고객님께서는 내가 연금을 내가 내고 내가 받는 건데 배우자 이력이 왜 필요해요? 이렇게 많이들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추납이라는 건 그냥 목돈만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득이 없어서 고지되지 않았던 비어있는 그 공백 기간이 있으면 지금 현재 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산정을 해서 책정을 해서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백 기간을 산정을 하려면 배우자와의 자격 정리를 통해서 가입 이력, 납부 이력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본인의 그 공백 기간이 제대로 산정이 됩니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서류인데 보통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통 그냥 이해를 이렇게 수긍을 하세요. 근데 그래도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좀 난감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우리 장경미 주임님은 어떻게 응대를 하시나요? 그러면 고객님 저희 국민연금 교재 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이 교재를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예. 그러면 그냥 우선 넘어가 가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연금, 노후에 연금을 청구하실 때도 이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그때는 이제 배우자가 있으시면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을 더 지급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 때문에도 꼭 필요하니까 발급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내 가족관계 증명서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가족관계 증명서 아니고 꼭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네. 예. 첫 번째로 이제 안내할 내용 중에서 이 신청할 때 구비서류, 혼인관계 증명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많이 문의가 오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우리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만 18세에서 만 60세까지 가입과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요. 본인이 원치 않아도 연금은 직권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을 부과하고 그리고 내가 소득이 없으면 소득 활동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면 소득이 없을 땐 납부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죠. 고객 요청 시 저희가 납부 예외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런 자격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업무이지만 그 다음으로 징수를 하는 업무는 어디서 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알고 있죠, 제가? 네,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각 공단마다 자격을 부과하고 징수도 하고 했었지만 2011년도에 징수 통합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보험료를 받는 이 수납하는 이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내가 분명히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가입을 했는데 고지서가 건강보험에서 왔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잘못된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시는 거고, 그리고 가입이 되었지만 내가 납부를 하지 않아서 미납이 되면 독촉고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미납이 장기 체납이 되다 보면 압류 예고 통지서가 나가요.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압류 이러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져서 이렇게 전화들을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고객님은 납부 의무가 있고 수납하는 거는 건강보험에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면 방금 내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했는데 분명히 국민연금에 하라고 해서 했어요. 일을 서로 떠넘기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격을 부과하고 뭐 납부 중단을 하고 이런 거는 연금공단에서 하지만 수납을 하시고 압류 해제를 하시는 거는 꼭 징수 업무를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셔야 된다는 점, 이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셨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격은 국민연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납부하시는 부분, 돈 내시는 거는 전부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이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내용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어떤 걸까요? 네, 또 흔히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부분이 이제 반환일시금 관련해서인데요. 반환일시금이요? 네, 반환일시금에서 이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요. 자격이요. 네. 네. 국민연금은 이제 만 60세가 되면 가입 의무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랬을 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 그러니까 120개월 미만인 분들은 일시금을 청구해서 수령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60세가 도래했어도 이미 10년이 넘은 분들은 평생 연금 형태로만 지급이 되고 일시금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가입 이력이 2년이건 3년이건 10년이 안 되는 분들인데 나는 더 이상 직장도 안 다니고 소득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을 거니까 일시금을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만 60세 전에는 지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네, 뭐 경제적인 이유나 뭐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나가요. 이런 사유로 말씀을 하셔도 저희는 안타깝지만 만 60세 전에 일시금을 지급하는 그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가능하지가 않다는 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환일시금은 미리 받을 수는 없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환일시금을 수령을 하실 때, 청구하실 때 꼭 저희가 필수적으로 안내해드리는 사항이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일시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과의 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이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받으시려면 최소한 120개월 10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10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미 계속 가입을 하셔서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거야, 연금 받지 않을 거야 하시면 일시금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로써 우리 국민연금과의 인연은 모두 종료가 되는 거라서 더 이상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공중파의 방송에 가끔씩 이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제 방송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 반납 제도가 이제 많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일시금을 받았던 걸 반납을 하게 되면 가입 기간이 살아나고 복원이 되고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전화들을 주세요. 그럼 나도 받았던 거 몇 년 전에 받았던 거 다시 납부할래요. 나 가입시켜줘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만 60세 도래에서 받으신 일시금과는 그 방송에서 보신 반납 제도와는 전혀 다른 거니까 이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라고 지금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반납할 때 그 일시금하고 반환일시금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청구를 하면요,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이제 반환일시금 청구서를 받으시는 시기가 만 60세 두세 달 전에 받으시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걸 받고 바로 청구를 하시게 되면 이제 60세 전에 선 청구를 하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지급이 되는 시기는 사실상 만 60세 주민번호상의 만 60세 생일 날짜로부터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신청하고 나서 한 달 정도 되면 받는다고 했는데 나 지금 두 달이나 지났는데 왜 안 줘요? 그거는 60세 전에 먼저 청구를 하셨던 거고, 그렇죠. 예, 본인 생일 날짜로부터 한 달이 걸리니까 이 점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네. 일단은 60세 이전엔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반환 일시급 청구를 해서 받으시게 되면 국민연금하고 이제 다 끝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반환 일시급 신청한다고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요 내용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벌써 3개 내용을 다뤘습니다. 네. 다른 2개가 뭐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4번째는 어떤 내용이죠? 네, 이제 분할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 분할연금이 많이 핫한 것 같아요. 네.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 일단 분할연금이라고 네. 하는 건 요건이 어떻게 되죠? 이혼을 해야 되죠. 네. 일단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말하는 이혼은 별거 아니고요. 그리고 조론 아닙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혼은 법률상 이혼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지속이 되고 납부하신 이력도 5년 이상이 되어야 분할연금을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이혼 후 몇 년 안에 청구를 해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3년입니다. 아, 3년이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3년은 이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주시는 게, 난 벌써 이혼하고 3년이 지났는데 청구 못 하나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3년 안에 선청구를 해 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잊어버리거나 그러실까봐 그런 건데, 그 3년을 놓치셨다고 해도 못 받으시는 거는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는 본인의 출생 연도에 따라서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이 다 차등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때 되면 이제 내가 납부한 내 노령연금도 청구하시면서 분할연금도 같이 청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66년생이라고 하면 만 64세부터 수령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2030년 생신 다음 달부터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같이 청구를 해서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선청구 3년 안에 놓치셨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선청구를 하는 건 뭐 3년 아니다 어떤 그걸 알겠는데 그 이유가 지나가게 되면 내가 지금 신청할 때가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 이혼을 하신 분들은 이제 분할연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꼭 고객님들께 알려드릴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수급 연령이 되시면 이제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분할연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네요. 5번째 내용은 뭔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네요. 마지막 내용 어떤 거 알려주실 건가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개인정보 굉장히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요즘 어느 기관에 전화를 주셔도 본인이 아니면 상담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담은 가능하지만, 근데 보통 납부는 내가 하고 배우자가 가입했지만 납부는 내가 해주는데 내가 왜 조회를 못해요? 그리고 자식이 납부하는 걸 내가 부모인 내가 내고 있는데 왜 내가 조회를 못해요? 이것만 좀 조회해 주세요. 그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근데 가입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내역은 가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 주셔야 저희가 안내가 가능하지 본인의 동의 없이 부모님이라도 그리고 배우자라도 바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좀 곤란해요. 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뭐 이제 개인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를 본인이 할 수가 없거나 또는
이 예를 들면 부모님들 중에서 연로하신 분이 계신데 네. 이분들이 직접 문의하기는 좀 어려워서 자제분들이 뭔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아, 있습니다. 아, 있나요? 네. 당일에 한해서 네. 가입자 본인이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몇 가지 개인 정보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자녀나 뭐 배우자에게 안내해 주세요 하고 동의를 해 주시면 그 다음에 전화 주셨을 때 다음 상담사가 메모를 보고 다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거는 이제 당일에 한해서입니다. 네. 그렇군요. 당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요 내용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고객분들에게 많은 전화가 오니까 고객분들에게 꼭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국민연금의 이제 업무가 좀 많이 다양해요. 근데 저희가 콜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네.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 권한이 없는 부분은 이제 저희 지사로 국민연금 지사로 이관을 하고 그리고 징수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을 하고 또 다른 내용들은 다 유관기관으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리 권한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관을 하는 거지 뭐 일을 하지 않거나 그런 거 떠넘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상담사 개인에게 뭐 비하 발언을 한다거나 모독을 해서 뭐 폭언 뭐 이런 욕설 아직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랬을 때 저희 상담사는 굉장히 좌절감도 느끼고 예, 우울감도 느끼고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조금만 친숙하게 대해 주신다면 저희는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안 보이잖아요. 전화로 하시다 보면 가끔씩 이제 기분이 상하시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이제 그 상담을 해주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마음을 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을 자제를 해주시고 좀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시면 우리 콜센터 직원분들은 더욱더 좋은 서비스로 우리 고객분들을 응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